비트코인이 급등한 이유는 호재라기보다 구조적인 포지션 정리, 즉 숏 스퀴즈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금 시장에서는 실물 수요가 폭발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다시 확인됐고요. 같은 리스크 국면에서 가상자산은 숏 청산으로 튀고 금은 자금 유입으로 버티는 이 양극화가 나타난 장면입니다. 이달 들어 비트코인은 원화 기준 개당 1억 4천만 원 수준에서 30% 이상 급락하며 9천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면서 가격이 단시간에 위로 튀는 전형적인 반등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천천히 사서 올린 상승이 아니라 내려간다고 믿었던 베팅이 강제로 접힌 상승에 더 가까웠던 거죠. 같은 시간대에는 뉴욕 증시 랠리, 엔비디아 실적 기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 급등 같은 리스크온 재점화 신호가 겹치며 매수 압력이 강화됐다는 해석이 붙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6.83% 상승해 68,342달러에 거래됐다고 제시됐고요. 상승의 촉발 요인으로는 숏 포지션 청산이 함께 언급됩니다. 코인글라스 집계에서는 최근 숏 청산 규모가 5억 9,169만 달러, 전체 청산 규모 7억 130만 달러 중 84%가 숏 청산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이 구조는 현물 매수로 만든 상승이라기보다 하락 베팅의 강제 종료가 만든 상승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빠른 만큼 같은 속도로 되밀릴 위험도 함께 내포합니다. 숏 스퀴즈는 늘 탄력은 세지만 지속성은 별개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알트코인도 동반 강세로 제시됐습니다. 이더리움이 큰 폭 상승 흐름으로 묶였고 솔라나, 리플 등 주요 종목도 플러스 흐름으로 정리됐죠. 이 구간의 특징은 비트코인 단독 반등이 아니라 리스크 자산 바스켓 동반 반등이라는 점입니다. 한쪽만 살아나는 장이 아니라 전체가 같이 튀는 장면이었어요. 최근 기사 흐름에서는 뉴욕 증시 랠리와 엔비디아 모멘텀이 가상자산 기대를 되살린 배경으로 붙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가 기술주 매수세를 만들고 그 위험 선호가 가상자산으로 번졌다는 설명이죠. 즉 코인 내부 재료라기보다 거시 심리와 주식 심리가 먼저 살아나고 그 온기가 코인으로 이동한 형태로 해석됩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이 깜짝 실적 이후 주가가 약 33% 급등했다는 내용이 크립토 전반 심리 개선의 근거로 함께 제시됐습니다. 추가로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 1134개 약 7,418만 달러 규모를 예치했다는 보도가 인용되며 기관 움직임 해석도 붙었고요. 다만 이런 예치는 보관 운용 재배치 등 경우의 수가 많아서 단독으로 매수 신호로 단정하기는 위험합니다. 코인데스크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41일 넘게 마이너스였던 구간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점을 미국 투자 수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미국 현물 비트코인 ITF에 하루 2억 5,770만 달러 유입이 잡혔고 이달 들어 가장 큰 규모라는 표현이 함께 붙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줄입니다. 숏 스퀴즈가 불을 붙였더라도 이런 현물 지표가 같이 살아나야 추세로 바뀝니다. 정리하면 이번 반등은 크게 세 갈래로 제시됐습니다. 첫째, 숏 청산이 만든 급등. 둘째, 미국 위험 선호 회복. 셋째, 일부 현물 지표 개선. 이 셋이 겹친 구조로 읽히는 구간입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동안 금은 안전자산 선호와 실물 수요가 동시에 부각됐습니다. 설 연휴 이후 5대 은행 골드바 판매액이 894억 원으로 1월 한 달 판매액 893억 원을 나흘 만에 넘어섰다고 제시됐고요. 2월 누적 판매액은 1,836억 원으로 전월 대비 105.6% 증가가 언급됩니다. 이건 심리가 아니라 숫자로 찍히는 실물 수요죠. 공급 측면에서는 LS M&M 수급 차질로 물량 부족이 이어져 일부 은행이 한국금거래소 물량 중심으로 판매를 이어간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가격 흐름도 급락 후 반등으로 제시됐는데요. 국제금 시세는 1월 29일 온스당 5,354.8달러 고점 이후 2월 2일 4,652.6달러까지 13.1% 급락, 2월 23일 5,225.6달러로 회복이 언급됐습니다. 국내 금 시세도 1월 29일 그램당 26만 9,810원 고점 이후 2월 2일 22만 7,700원까지 15.6% 하락, 이후 2월 24일 24만 900원으로 반등이 제시됐고요. 골드바를 못 산 수요가 골드뱅킹으로 이동하면서 잔액도 회복됐습니다. 1월 말 2조 4,434억 원에서 2월 3일 2조 2,267억 원에서 2월 24일 2조 4,197억 원으로 이 흐름이 같이 제시됐습니다. 즉 금은 가격만이 아니라 실물과 대체 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는 장면이었던 거죠. 오늘 흐름은 5줄로 정리됩니다. 1. 비트코인 급등의 1차 동력은 숏 청산이며 24시간 청산의 84%가 숏에서 발생했습니다. 2. 가격이 빠르게 튄 만큼 반등의 지속성은 현물 수급이 뒤따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3.
미국 증시, 리스크온, 엔비디아 모멘텀, 서클 급등 같은 심리 요인이 반등 해석을 보강했습니다. 4. 금은 실물 수요가 숫자로 확인됐고 골드바 골드뱅킹으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5. 시장 심리는 여전히 극단적 공포 탐욕 지수 10일 구간으로 제시돼 급등과 공포가 공존하는 장세입니다. 다음 구간에서 봐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숏 청산 이후에도 매수 주체가 남는갑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유지되는지, 미국 현물 ETF 유입이 연속성을 갖는지, 그리고 급등 이후 파생시장 레버리지가 다시 과열되는지, 숏 스퀴즈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추세를 만들려면 결국 현물 수급과 것이 심리가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알맞는 대응을 구색해 보겠습니다. 제 대응의 실마리의 근거는 담백하고 쉽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겁에 지려 도망칠 때 블랙록의 IBIT 거래량을 보세요. 끝없이 폭락하던 그날 IBIT는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데이터가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는 여러분을 속일 수 있지만 데이터는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 망했다는데 왜 누군가는 13조 원 어치를 그 자리에서 쓸어 담았을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 때문에 지금 상황을 단순한 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월가와 국가라는 새로운 주인에게 강제로 넘기기 위한 기획된 수탈의 과정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들이 파놓은 가장 잔인한 클래리티 법안 404조의 실체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코인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고객에게 그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의 저축예금 평균 금리는 고작 0.39%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약 규제가 풀려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이자를 고객에게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단숨에 5%에서 8%까지 치솟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산가라면 0.39%를 주는 은행에 돈을 썩히겠습니까? 아니면 8%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겠습니까? 미은행 연합은 이미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이자가 허용되는 순간 미국 전체 은행 예금의 35%, 무려 6.6조 달러가 은행 금고에서 증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 빠져나간 돈의 3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월가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곧 은행업의 사형 선고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월 29일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표결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공화당 의원 1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월가의 충복이라 불리는 민주당 의원 11명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월가가 민주당을 앞세워 트럼프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6.6조 달러 꿀통을 지켜주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골든 예산이고 AI 인프라 자금이고 국회에서 단 한 푼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무력 시위였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골든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유동성 브릿지를 파괴하려는 월가의 요구를 받아준 겁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가 마주한 진짜 공포는 돈, 정확히 말하면 부채의 이자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고금리 상태에서 매년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국방 예산을 통째로 잡아먹을 수준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역사적 유산인 그린란드 골든을 짓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이 부채 이자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인물이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월가가 트럼프의 심장부에 심어놓은 그리고 가장 우아한 트로이의 목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인물이 지금의 하락의 트리거로 거론되었는데요. 평소 트럼프라면 경기를 일으키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왜 워시의 지명 소식에 기다렸다는 듯 최고의 선택이라며 찬사를 보냈을까요? 자기 식구니까요. 월가는 트럼프의 통제 불가능한 행보를 잠재우고 자신들의 이권을 수호할 말 잘 통하는 관리자가 필요했고 그 적임자가 바로 워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워시가 휘두를 역설적 규제라는 칼날에 있습니다. 워시는 트럼프의 요구대로 금리를 1%대까지 공격적으로 인하하며 비위를 맞추는 척 하겠지만 동시에 연준의 거대한 대차대조표를 잔인하게 축소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는데 실제 시장의 돈줄은 마르는 기묘한 현상, 즉 유동성 진공 상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략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AI 인프라 같은 생산적 자본으로의 자금 흐름은 장려하되 가상자산과 같은 투기적 유동성은 시스템에서 고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인선의 본질은 비트코인의 완전한 자유를 거세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월가가 규제하고 월가가 검열하며 월가가 수수료를 뜯어가는 제도권 비트코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왜 전세계 큰손들이 개인 지갑을 버리고 블랙록의 IBIT 뒤로 몰려가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월가가 허락하지 않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걸 그들은 이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예치하고 고수익을 받으며 하락장에 대응하던 통로가 차단되자 가상자산 시장 내 가용 유동성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지선 역할을 하던 대기 매수세를 증발시킨 것이 이번 폭락의 숨은 원인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마 비트코인 정말 끝났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말로 진짜 거물들의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가와 트럼프가 저렇게 지저분한 뒷거래까지 해가며 비트코인을 제도권이라는 우리 안에 가두려고 안달이 났는데 이게 가치 없는 쓰레기라면 굳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블랙록의 IBIT가 역대급 폭락장 속에서 13조 원이라는 미친 물량을 왜 대놓고 쓸어담고 있을까요? 저들은 입으로는 위험을 외치지만 손으로는 여러분이 던진 그 피 같은 물량을 바닥에서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든 개미든 투자의 본질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 누가 더 싸게 사서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 이 뻔한 원칙 하나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대체 우리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 건가?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숲을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실전에서 필요한 건 바로 앞에 놓인 나무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 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다음 주에 뭘 체크해야 하는가? 이게 진짜 절실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관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입식 지표 디오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모든 건 무료로 진행되고요. 왜 지금 단기 관점을 오픈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손익비가 극도로 좋은 구간입니다. 딱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가격과 유동성의 괴리입니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14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은 폭락을 거쳐 무려 5만 달러의 유동성 갭이 발생한 겁니다. 하방 압력은 이미 6조 달러 증발과 함께 터져 나왔지만 상방으로 열린 공간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둘째, 공포의 정점과 실물 프리미엄입니다. 서구 시장에서는 패닉셀이 터졌지만 아시아에서는 22달러라는 기록적인 프리미엄을 주고 실물을 사재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물이나 ITF에서 투매가 나올 때 실물 자산의 프리미엄이 붙는 신호는 늘 구조적 바닥이었습니다. 즉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때의 폭발력이 압도적인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셋째, 2026년의 타임라인입니다. JP모건의 베이시스 트레이드 상품이 가격을 누르는 힘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케빈 워시가 설계하는 6.6조 달러 예금 이동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죠. 지금은 이를 잃을 각오로 10을 가져갈 수 있는 몇 년 만에 찾아온 비대칭적 기회의 구간입니다. 무작정 묻어두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더 똑똑한 방법으로 디오스를 활용해 시장을 읽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박스권이 형성되면 상단에서 일부 매도하고 하단에서 재매수하는 박스 매매로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적어드린 신청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디오스를 적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놓치지 않게 꼼꼼히 검토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저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